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네, 오늘 낮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밤이죠.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9월 FOMC 이전까지 보는 중요한 세 가지 이벤트 중에 두 번째 이벤트죠. 이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누구와 더 앞으로의 2달 남은 기간 동안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싸움이 한쪽으로 확 기울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어떤 박빙의 매치로 가면서 살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냐를, 물론 이번 한번 대선 토론으로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어느 정도 큰 이렇게 향방을 간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슬슬 미치는가도 봐야겠지만, 우리가 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점점 그 마스터 플랜 A하고 B에서 어떤 마스터 플랜 B 쪽으로 좀 더 어떻게 비중을 좀 더 두게 되는가, 아니면은 야, 해리스가 가만 보니까 진짜 이길 것 같은데 해리스한테 계속 일단 힘을 실어주면서 조금 마스터 플랜 B는 좀 의도적인 경착륙은 조금 보류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갈까, 이런 것들이 대충 정해질 거라 보는데, 일단 저번 주에 어떤 그 경제 이벤트들, 첫 번째 이벤트들 끝나고 나서는 지금 시장은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큰 손과 세력들은 한 번 더 경제적인 어떤 불안, 그런 것도 큰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일단 마음을 정해서 먼저 좀 떠난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 오늘 나왔는데, 일단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요, 해리스가 잘했다고 다들 그렇게 거의 대부분 열의 아홉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6시 반인데요. 저녁 6시 반인데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아닌 것도 있지만,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낮에 토론을 지금 그 녹화본을 원본으로 된 거, 영어를 좀 영어 잘 못하지만 한 봤습니다. 예. 봤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또박또박 잘 알아듣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발음이 이렇게 어렵거나 알아듣기 힘든 얘기는 없더라고요. 봤는데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지금 급하게 한 2시간 동안 이제 원고를 만들어서 하는데, 저는 트럼프의 승리라고 지금 판정을 내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게 사실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언론에서는 지금 뭐 해리스의 돌풍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번에도 해리스가 굉장히 잘했다, 박빙으로 약간 더 우위를 점했다, 이런 평가가 일단 오늘은 내리고 있는데, 이건 모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미국 국민들이 받아들였는가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여론조사 모여갖고 나오는 건 오늘 밤 늦게나 내일이나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진짜겠죠. 그리고 뭐 한번 대선 토론에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뭐 하루 이틀 더 지나고 나서 또 새로운 평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뭐 괜히 막 이쪽 저쪽으로 호들갑 떨면서 이랬다 저랬다 결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며칠 느긋하게 이런 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정말로 대세의 흐름이 가는가 보면 됩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보던 이벤트니까 좀 성급한 감이 있지만 나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바로 나온 그 토론 도중에 나온 뉴스입니다. 해리스가 생각보다 선방했다. 그래서 이번 첫 TV 토론은 해리스의 박빙 우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속 시원한 태도를 보이지는 못하고 좀 애매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 이런 뉴스는 이제 초반에 겨우 나온 뉴스니까 나중에 이제 진짜 어떻게 되나 봐야죠.
언론들은 지금 시작부터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고 막 오늘 낮에 설레발들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선 토론 녹화본이 여기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시간 50분짜리인데요.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사실 은근히 모두가 이번 토론에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저도 특히 그런 걱정을 했었죠. 그게 뭐냐면 해리스가 사실 그동안은 막 언론에서 띄워주기 한 달 동안 하고 전당대회까지 아주 멋지게 마쳤지만 대관식까지 원래 제가 해리스가 그 그릇이 못 된다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죠. 트럼프에 맞는 급이. 그래서 그녀만의 그 가벼운 만년 2인자 당신은 잘해야 대통령감은 아니고 그 밑에 이제 보스 밑에 사천왕 중에 한 명 그 정도 급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와 말투와 모든 행동에서 이게 품어져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연설이나 그런 거에서. 그런 내추럴한 약점인데 혹시 이번 토론에서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지 않을까. 다들 좀 우려를 했던데 저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토론 보니까 초반에 평가가 해리스가 그런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작심하고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온 것처럼 잘 보여줬다. 방어하는 모습을. 그런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실제로 초반에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토론 중반까지만 해도 점심때까지만 해도 지금 나온 기사들 보면 언론에서는 해리스가 약간 우위다. 잘했다. 트럼프는 아주 방어적으로 급급했고 화내는 모습 굉장히 당황하면서 트럼프가 패한 것처럼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론 끝나고 오후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런 논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토론을 시청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자산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올 건가 그것도 며칠 기다려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워낙에 둘이가 지금 오차범위 내에 박빙의 매치이다 보니까 또 어떤 사소한 사건이나 이벤트에서 방향이 어떤 식으로 울퉁불퉁 흘러가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중간에 또 기사가 나는데 그 정치 베팅 사이트 도박 사이트 프리딕트잇이 있는데 거기서는 처음 이제 시작하자마자 해리스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배팅이 해리스 쪽으로 막 다시 올라갔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올라가겠죠. 근데 트럼프가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초반에 비트코인이 실망해서 계속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토론 끝나고 나서도 지금 승률은 그때처럼 승률이 이렇게 해리스 쪽으로 많이 올라간지 또 변했는지는 아직 기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 사이트 들어가서 그 승률 보고 싶지도 않고요. 워낙에 여기는 도박판이니까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잘했다 평가들이 조금씩 나온다고 해요. 이번 대선 토론은 경제보다 정치가 초점이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경제가 실패했다는 그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걸로 해리스가 집중 공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지금 세력들과 연준들이 노력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대에 올려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사실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할 게 없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도 아주 좋은 미국 경제 가구들이 소득 수준이 일반적으로 특히 유색인종들, 히스패닉 백인들 다 늘었다. 그런 기사들까지 나왔어요. 네, 굳이 보여드리자면 이 기사인데요. 이게 토론 대선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나왔던 그 지표가 하나가 나왔죠. 미국 상무부에서 나온 기사예요. 제가 볼 때는 해리스 오늘 토론 잘하라고 선물 하나 준 겁니다. 바로 직전에. 그게 뭐냐면 미국 작년도 가계 소득이 4% 증가했다. 팬데믹 때 힘들었지만 팬데믹을 그때 트럼프 때는 힘들었지만 팬데믹 이후에 바이든이랑 해리스가 잘해가지고 이제 그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서 가계 소득이 평균적으로 4%가 그때보다 증가했다. 이런 거를 상무부가 10일 날 토론하기 이제 몇 시간 전에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고용과 인플레이션 둔화 때문에 가계 실질 소득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선물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이거 잡고
경제 실패했다 막 극렬하게 공격하기가 힘들죠. 인플레이션 오른 거를 반영하고서도 미국 소득이 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은 백인 가구만 오른 거 아니다. 아시안 가구, 히스패닉, 흑인 골고루 다 올랐다. 빈곤율도 떨어졌다. 이렇게 미국 상무부에서 아주 좋은 선물 하나 줬는데 이런 건 다 통계의 함정이죠. 백인 가구, 아시안 가구, 히스패닉에서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졌는데 지난 몇 년간 평균적으로 소득이 이렇게 올랐다 해도 그게 진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여러분들도 뭐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임금이 월급이 얼마다 이런 거 나오면 입이 쩍 벌어지죠. 아니 나는 평균도 안 되나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굉장히 그 소외감 느끼고 저 뒤에 뭐 한 달에 뭐 몇 억씩 버는 사람이랑 다 합쳐가지고 일괄적인 평균을 내니까 전체가 뭐 잘 산다 이런 거는 다 저기 눈가림이죠. 사실상 이런 거는 지금 해리스 대선에서 잘하라고 경제적으로는 공격받지 말라고 선물 준 거죠. 자 어쨌든 그 뒤에도 보니까 뭐 TV 토론에 결정적 한방은 없었지만 해리스가 잘했다. 트럼프는 굉장히 화내면서 방어적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해리스가 이긴 거다. 이런 CNN에서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종 통제불능이었고 방어적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왔네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토론을 보면서 오히려 이번 토론은 사실상 트럼프의 판정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선거전 양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 세력과 거대 금융 세력 그리고 지금 훨씬 많은 수의 아주 우세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지금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언론까지 끼고서 이미 해리스 쪽에 지난 한 달 동안 다 붙어버렸죠. 정치 모금액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요. 지금 계속 트럼프한테서 등을 돌리고 해리스 쪽으로 다 붙었죠. 확실히 그전까지 바이든까지는 줄을 안 서다가 후보 교체하고 위에서 이제 오다가 떨어지니까 다 붙어버렸죠. 바로 해리스한테. 사실 해리스가 검증된 것도 없고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뭐 그렇게 많이 높냐 진짜로 잘할 거냐 그런 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갖다 다 붙었죠. 어쨌든 그럼 이제 얘네들이 자기들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2달 동안 해리스를 엄청나게 서포트 해줄 거거든요. 그런데도 트럼프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오늘 대선 토론이나 이런 거 보니까 앞으로 트럼프가 그런 데 대해서 쉽게 굴복되지 않고 계속 지지율이 정말 박빙으로 계속 더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질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기축통화 세력들은 이제 우리가 제 채널에서 보는 그 흐름 있죠. 트럼프가 정말로 당선될지도 모를 가능성이 상당하다. 50대 50으로 확실히 보고 이제 마스터 플랜 B를 하나하나 보따리를 더 풀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아직까지는 오후 6시 반까지 나온 기사 중에서는 제 생각과 딱 맞는 평론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뉴욕타임스에서. 뉴욕타임스 전체도 아까 보면은 TV 토론에서 오히려 해리스가 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에디터 편집위원인가 뉴욕타임스에 뭐 저기 사설 쓰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에디터가 여기 편집자죠. 패트릭 힐리라고 하는데 요 사람이 지금 사설을 하나 썼는데 딱 제가 하고 싶은 이 사람도 저하고 똑같이 토론을 본 것 같아요.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해리스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하고 나서 그렇게 활기찬 유세와 선거 자금 모금, 열광적인 소셜미디어 반응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아주 대단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것이 선거 전략이 될 수는 없다고 나는 미리부터 경계했었다. 저도 트럼프의 그 신선한 돌풍이지 그게 진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죠. 그게 가라앉을 때가 오지 않을까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우려가 해리스 후보 이번에 CNN 인터뷰를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본다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잘못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토론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토론에 대해서 트럼프가 잘했다는 평가 저같이 생각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사는 이 사설은 토론하기 전날 바로 하루 전날에 앞으로 토론이 어떻게 될까 점치는데 해리스를 좀 걱정하는 기사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CNN하고 한번 부통령하고 나와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얼마나 이제 이 사람이 연설을 잘하고 카리스마가 있는가를 나름 점쳐봤던 것 같은데 그 CNN 인터뷰를 자기가 보니까 인터뷰가 인상 깊지 못하더라. 트럼프만큼 안 되더라 그 얘기죠. 해리스 후보는 평소에도 언론에 노출되길 꺼려왔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 이렇게 말하면서 본전이 나올수록 사실 그렇게 좀 이득 보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얘기들 예전에 보면 이 토론 하루 전에 나왔던 우려들을 보면 해리스 후보는 틀에 박힌 답변이나 모호한 답변을 인터뷰 때 했었고 인플레이션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 못했다. 정권 이후 청사진에 대해서도 그랬다. 뭐 결국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부동층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를 못한다. 혹시 이번 TV 토론 대선도 그러면 어쩌지? 뭐 이러면서 유권자들은 지금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답변을 원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면에서 지금 오늘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오늘 토론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 어떤 쟁점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뭔 얘기를 했는지 제가 토론 전체를 여러분들이 저기 다 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제가 다 직접 진짜로 다 보고 안 되는 영어 열심히 해석해 가면서 리스닝 해 가면서 대충 한번 정리 요약을 해 봤습니다. 이걸로 오늘 저기 그 직장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보신 분들 어떤 그 뉴스를 보는 것보다도 이걸로 딱 요약을 빠짐없이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봤습니다. 축구처럼 전반부에는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해리스가 전반부 해리스의 발언은 이제 그 낙태법, 지금 낙태 관련 그 트럼프의 그 공격받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불법 이민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푸틴이나 김정은과의 어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그 낙태법 그거 잘하는 거냐 막 공격했고요.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어떤 약점 같은 거 좀 공격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네가 휴전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너 평소에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애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더라. 살짝 이념 공격도 하고 또 평소에 가짜뉴스로 유권자들을 선동하더라. 그런 얘기도 하고요. 세계의 리더들과 전임 보좌관들마저도 트럼프 전임 시절에 대해서 그를 아주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 흠집내게 했고요.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내지 못했다. 모두가 그에게서 등을 돌렸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트럼프는 거기에 맞서가지고 또 해리스를 어떻게 공격했냐면 해리스는 자기만의 정책이 없다. 바이든이 하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실이죠. 굉장히 찔리죠. 인플레이션과 경제 좋아졌다는데 지금 진짜 좋아진 거냐? 그리고 나는 원래 무조건 내 편이라고 내 식구라고 해서 같이 끌고 가는 건 아니다. 나는 그놈이 정책을 잘 못하고 일을 못하는 것 같으면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그 책임자를 해고한다. Fire. You are fired. 유명한 말이죠. 이 사람. 바이든 정권에서는 그런데 자기 비위 맞춰주는 사람들을 끝까지 자기 식구로 같이 갔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얘기 했고요. 나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번 세계 국제기구의 리더를 해보았고 실제로 미국 대통령까지 해본 검증된 리더이다. 해리스는 그나마 부통령이었는데 부통령 시절에 뭐 하나 한 게 없다. 그러지 않냐? 그녀의 존재감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리더의 자질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공격했습니다. 평가를 제가 내려보면 이 전반부는요. 언론에서 막 저렇게 해리스가 뭐 우위였다 약간 그런 평가들 하는데 그것과 달리 제가 전반부 쭉 보니까 특별히 트럼프가 더 화내고 방어적이었다 그런 모습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노련하게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온 티가 나왔고요. 잘 선방하고 있다. 잘 선방하고 있다는 것은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다른 걸 선방했다는 게 아니라 둘 다 트럼프는 막 막말하고 흥분하고 막 고집 부리고 말 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게 잘 선방했다는 거고 해리스도 평소에
입만 열면은 그 가벼운 모습 나오고 감정 조절 못하는 모습 나오고 해픈 모습 나오고 그런 모습 진중하지 못한 그런 모습 나오는 거를 안 보이려고 엄청 노력을 해리스도 하면서 둘이서 굉장히 비둥비둥 전반부에는 거의 점수가 동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중 더 평소에 비해서 잘 선방했다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트럼프 쪽으로 보였네요. 후반부에서부터 팽팽하던 어떤 기싸움에서 전세가 확실하게 저는 트럼프 쪽으로 쏠리면서 해리스가 좀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바로 전쟁 문제가 후반부에 나왔어요. 전쟁 문제에 있어서는 해리스가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바짝 수세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보시죠. 살펴볼게요. 사회자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해서 네타냐후의 꼴통을 너희들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앞으로. 그리고 하마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진짜로.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학살당하는 거 이거 너들은 어떻게 막을 작정이냐. 이런 질문들을 사회자가 패널이 했어요. 트럼프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요. 잘 들어보시죠. 내가 전에 재임하던 시절에는 나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다른 나라들이 비난하는데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죠.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 안 해주고 한 지역 안에 팔레스타인 국가 자치지구와 이스라엘 지구를 두 나라를 공동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식이었는데, 트럼프가 일기 때 가서 이스라엘을 완전 국가로,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 안 하듯이 이스라엘을 자기가 미국이 인정해준다고 국가로 인정해주고 팔레스타인을 인정, 그런 식으로 가버렸죠. 내가 재임 시절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지하고 경고히 해줬다. 나 정말 이스라엘 편이다. 그리고 내가 이란에 대해서 핵협정 탈퇴하면서 엄청나게 다시 제재를 가해가지고 이란이 엄청나게 그때부터 나 때문에 가난해졌다. 그래서 지금 확전이 되고 참전해가지고 막 이스라엘로 더 큰 중동 전쟁으로 번지려고 해도 이란이 왜 못 들어온 줄 아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런다. 그게 다 나 때문이다. 그런데 바이든과 해리스는 지금까지 중동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들은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이스라엘에 퍼주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제일 불안하고 위험한 공경에 처해 있다. 아랍 전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또 아랍권은 어떠하냐? 그 모든 나라, 레바논, 시리아, 뭐 옆에 모든 걸 다 해서 모든 아랍권에서 지금 다 이스라엘을 예전보다 훨씬 더 미워하고 같이 막 싸우자는 그런 위험한 바람이 불고 있다. 결국 바이든과 해리스는 돈은 돈대로 퍼부어 놓고는 중동의 평화는 완전히 깨졌다. 나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 할 말 없죠 이러면은. 해리스는 뭐라고 했냐면, 반면에 해리스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또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막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횡설수설했는데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어요. 사실상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두 번째 사회자 질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너희들의 입장은 뭐냐? 약간 그 트럼프한테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시킨다는 거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크라이나 자유민주국가를 이렇게 수호해주는, 우리 미국의 입장에서 보호해주고 수호해줘야 되는데, 푸틴 공산주의 독재자하고 이렇게 뭐 잘 얘기해서 휴전시킨다는 거, 이거 약간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도대체 네 입장은 뭐냐? 살짝 트럼프한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아주 멋들어지게 대답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내 입장은 뭐냐?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종전을 시키자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의미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게 최우선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과 해리스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하겠다 노력한다 하면서도 절대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휴전 협상을 이끌어내지를 못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놈은 능력이 없다. 그리고 세계를 강하게 통치하고 자기 말 듣게 만드는 리더로서의 강력한 카리스마, 지도자의 자질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푸틴이 나의 말을 듣는다. 푸틴과 함께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유럽 나토에 대해서도 돈을 퍼주지 않고 정당한 우리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그만한 돈을 내라고 요구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유럽 나토에게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퍼주면서고 또 우크라이나에도 엄청나게 퍼주면서도 능력이 없어가지고 휴전은 못 이끌어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동시에 바꾸겠다는 것뿐이다.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여기서 승패가 확 갈라졌다고 저는 봅니다. 해리스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해리스 자신도 중동 네타냐후를 만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휴전을 이끌어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가, 그런 얘기 나 가만히 놀기만 한 게 아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네타냐후하고 바이든하고 같이 만나갖고 얼마나 걔를 내가 달래고 설득하고 했냐. 그리고 정당한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정당한 방어와 자유국가를 수호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대의면에서 일을 추진했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항변을 했지만 역시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후반전의 평가 제가 내려보면 전쟁 문제는 트럼프의 설득력이 확실히 강했습니다. 애초에 바이든과 해리스의 전쟁 지원 행태에는 사실상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감정적인 선동을 쏙 빼면은 논리적인 정당성이 사실상 전무하죠. 애초에 이게 좀 이기기 힘든 사안입니다. 지금 바이든과 해리스가 경제 문제는 지금 이 기축통화 세력과 연준이 도와주면서 억지로 막 이렇게 통계 막 좋게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 어떻게 감출 수 있지만, 전쟁 문제는 지금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지금 잘한 게 없죠. 그래서인지 후반부에 와가지고 트럼프가 굉장히 풍겨나오는 자세가 굉장히 여유 있어집니다. 이 문제를 토의할 때 자기가 누가 봐도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는 거죠. 이 쟁점은.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고 안정된 모습이 후반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후반부로 갈수록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해리스보다는 지도자의 자질이 더 보인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심지어 후반부에는 그가 공산 독재자들과의 친분이 있다는 쪽으로 또 해리스한테 계속 공격을 받는데 어찌나 여유가 생긴지 정말 그냥 아주 쿨한 모습, 그냥 웃어넘김을 별다른 반론도 안 하고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도자의 자질론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들이 나왔었는데요. 트럼프는 바이든과 해리스가는 카리스마가 없다. 그리고 약하다. 위크하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푸틴이 그 전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기 전에 미국을 좀 간을 봤었는데 바이든 딱 봐도 너무 애가 강단이 없고 약하게 생기니까 미국을 겁내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해리스는 이제 트럼프는 그래서 자기가 강한 지도자다. 스트롱하다. 나를 뽑아야 된다 했는데 해리스는 트럼프가 말하는 강한 지도자라는 거는 어떤 무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거지, 그거는 꼰대지 리더가 아니다. 강한 지도자라는 건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프렌드십으로 그런 사람이지, 주고받는 조건 때문에 상대방을 눈치 보게 만들어가지고 주변을 굴복시키는 사람을 강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철수 문제나 앞으로의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떻게 정책 강령을 잡을 거냐, 공약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점검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제가 이제 진짜로 이번 그 두 번째 이벤트, 이 대선전에 대해서 이제부터 진짜 저의 그 오피니언이 들어간 진짜 내용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지금은 히틀러의 이미지이고 괴벨스의 강연이 먹혀드는 세상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번 토론은요, 언론의 평가와 달리 저는 트럼프의 판정승으로 점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토론의 포인트는요, 누가 옳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은 누가 더 유능하냐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대선은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양측의 대선 공약이 뭐냐, 정책 강령이 뭐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등에 대한 입장은 뭐냐, 요런 거 알려고 하는 자리 아닙니다. 이미 그런 거는 지난 10달 넘게 미국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 세계인들도 모두가 속속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언제 또 이처럼 미국 대통령, 남의 나라 대통령 대선 공약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렇게 다 알고 관심 가진 적이 그 전에 있었나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즉 오늘 나온 토론 쟁점에서 뭐 공약이나 뭐 정책 강령이 어땠는가, 뭐 전쟁이나 이민이나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한 각자의 입장은 어떤가,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거 들으려고 하는 건 없었고 새로운 것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미 다 뻔히 아는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중에서, 부동층 중에서 이 두 사람이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뭔 얘기, 어떤 공약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고 나서 누구 것이 더 괜찮은가 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지 하고 맘먹고 시청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이런 경우 개인들이 아니라 이제 특정 기업인들이나 특정 이익단체, 교섭단체, 후원단체, 이런 단체들이 후보자들이 어떤 뭐 아파트 값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정책들, 둘 다 겉으로는 똑같지만 그 디테일이 다르죠. 어떤 식으로 뭐 저기 대출을 해주겠다는, 다 이제 좀 다르잖아요. 그런 정책과 공약을 일일이 따져가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 대선 최종 그 마감 전까지도 조금이라도 자기들 이익단체한테 유리한 쪽이 어떤 쪽의 공약인가 계산기 두드린 다음에 우리 집단, 우리 단체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하고 지지를 표명하고 들러붙고, 원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일도 없습니다. 왜냐? 두 후보의 모든 정책들이 아주 극과 극이에요. 서로 조금 뭐에 대해서 비슷한데 조금 디테일과 방법, 수단이 다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관세 정책에서 조금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일단 관세를 그렇게 많이 때린다 뭐 그런 것도 완전히 들리거든요. 관세보다는 다른 이제 부유세나 이런 걸로 가려고 하지 해리스는. 그래서 지금 두 후보 진영의 모든 정책들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뭐 누구의 공약이 우리한테 유리한가, 뭐 단체들이 그런 거 따질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마치 흑과 백처럼 그들의 정책 방향이 이미 선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익단체들도 이미 그런 면에서 난 누구 편에 서야지 하는 것도 단체들도 이미 일찌감치 그런 결정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와서 누구의 정책이 들어보니까 더 설득력 있고 훌륭하다 해가지고 이번 토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구의 지지율이 쏙 올라갔다, 그럴 확률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 토론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순전히 누가 더, 둘 중에 누가 더 대중이 원하는 지도자의 그릇이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기가 막연하게 그리고 있던 이미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진짜 TV 토론을 보고 직접 대면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도 결국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직접 나와서 사람이 다 떠들고 다 바닥 다 드러내고 까발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지도자의 이미지네. 결국 이미지 싸움입니다. 특히나 지금 2024년의 지금 시대에는요, 전 세계 인류가 지구의 모든 이 군중 성향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예전하고 다르게 후보의 됨됨이를 보고서 객관적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반대파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 그 반발로 내가 이쪽을 지지하겠다, 혹은 이런 극렬한 대립 양상에서 오는 극단적인 대립 이미지, 이게 지금 마치 2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파시즘 시절하고 같은 경향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중들의 민심이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갈 때에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그 후보자들의 올바름, 도덕성 이런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누가 더 지금의 이 답답하고 울분에 찬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비전을 나에게 제시해 주는가, 그리고 누가 더 이 복잡하고 타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이 상황을 확 행동력 있게 뒤집어 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가, 믿고 내가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이 보이는가, 이런 이미지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비록 미국이 이제 각 연방 국가들의 어떤 연합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하고는 달리
각각의 그 50개 주를 각각의 한 나라로 봤을 때 그 나라 전체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뭐 투표를 해가지고 나는 저기 해리스를 밀 거야, 트럼프를 밀 거야 하고 그 각 국가가 하나의 개인인 것처럼 선거인단을 뽑아서 색깔을 정하고 그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 선거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근본이 되는 현대의 직접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대중 각각의 지혜와 성숙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누구나 무조건적으로 일괄적인 한 표를 지금 다 주고 있죠. 모두가 평등하다 하면서 사실 그게 진짜 평등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그 사람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다 한 표씩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대중들이 정말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과반수가 넘고 훨씬 많냐, 아니면 정말로 누가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에 그냥 쉽게 선동당에 따라온 사람이 더 많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사실 민주주의가 지금 그 문제가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는 후자 쪽의 흐름이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이죠. 흔히들 우민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시절 같았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평온하던 시절 같았으면 후보자의 카리스마를 볼 때도 이것이 진짜 카리스마냐 아니면 꼴통 카리스마냐, 요것도 아마 신중히 따지고 검증을 하려고 할 텐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경제난과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 등이 아주 일상의 감정들을 많이 지배하게 되는 이런 때에는요, 바로 2차 대전 전에도 똑같았거든요. 그때 경제 상황이나 세계 상황도. 그러면 사람들이 예전처럼 파시즘 열풍하고 극우 열풍이 붑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정치권에서 각 선거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약간 흐름을 타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누가 옳냐 그르냐 정책 방향이 옳냐 그거보다는 이미지에 많이 흔들립니다. 무엇보다도 후보자의 멋진 연설과 연출, 이미지 메이킹 요런 거에 마음이 제일 크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래서 히틀러의 연설, 괴벨스가 또 정치 공작, 정치 선동 이런 거 뒤에서 완전 참모였죠. 둘이 붙어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잘 먹혀들었었죠. 자, 그래서 오늘 토론전에서는 바로 이런 대중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각 참모진들이 미리 철저히 준비해오고 그런 치열한 전략들이 펼쳐졌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펼쳐졌는지 한번 보시죠. 선거 참모진들도 지금 제가 말한 요것을 틀림없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것을 더 신경 써서 준비했을 거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양쪽의 전략이 똑같았습니다. 즉 뭐냐, 서로 가장 비난받는 자신들만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감추고,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그릇이 큰 급이 윗급이다,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자가 지도자 감이네, 그걸 보여주려고 엄청난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전략 전술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틈이 또 상대가 자신보다 낮은 레벨의 인물임을 은근히 또 부각시키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할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누가 더 강력하고 젊고 힘 있느냐 그런 거에 굉장히 서로 신경을 썼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이 예전 바이든하고 하던 모습하고 굉장히 다르고 약간 정제되고 안정된 모습, 일부러 그런 전략 때문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방어적으로 보이고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인다는 평가도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트럼프가 그런 평소에 비난받는 약점은 뭐였냐? 독재자 이미지. 그리고 또 실제로 푸틴, 김정은 같은 세계 독재자들하고 은근히 친분도 과시하면서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을 안 해. 소통 불가.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 자기 얘기만, 자기 말만 옳아. 고집불통 이미지가 있죠. 이런 거를 지금 트럼프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릇이 안 되는 트럼프의 약점이죠. 그거를 부각시키려고
해리스는 굉장히 지금 나왔고 트럼프는 이걸 최대한 방어해야겠다. 참모진들이 짜준 겁니다. 또 트럼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이게 적절하게 잘 들어가는데 계속 이걸 나오면 사람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근거 없는 비방,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근거도 없는 자기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해리스가 비난받는 약점은 뭐냐? 해리스가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지도자로서의 굉장히 큰 약점으로 저는 보는데요. 목소리가 하이톤이면서 떨려요. 감정이 이렇게 괜히 그러지도 않는데 더 감정이 복받친 사람처럼 고음에서 떨립니다. 약간 이렇게 울먹이는 것처럼. 예. 그러면서 그럴 때 또 한 박자 쉬면서 마치 그 울음을 한 박자 참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쩔 때는 그러면서 모든 그 막 웃음과 그 다음에 찡그림과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훨씬 감정이 크게 나오거든요. 얼굴에서. 그게 이제 감정의 끝자락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나오는 게 뭐 보통의 어떤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로서는 굉장히 나한테 리액션 잘해주고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그런 친구로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단체에서 리더의 이미지로는 절대 이게 부각이 안 됩니다. 감정의 끝자락이 길어지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리더로서는 천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탈하긴 하지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리더로서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그런 가벼운 감정 표현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푸틴도 요거를 조롱을 했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진실한 순간일 때는 정말 진지하고 믿을 만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중간중간 몇 초 만에 쉽게 흐트러지는 그 감정과 가벼움이 얼핏 보여요. 이게 제일 제가 볼 땐 약점입니다. 그 이미지를 이번에 최대한 감추고 정말 진중하고 무게감 있고 리더로서의 뭔가 그런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참모진들이 엄청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아주 연기 지도를 엄청나게 했을 거라 보입니다. 트럼프도 가서 화내고 막말하고 내 말만 다 하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리더로서 쉽게 흥분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쿨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여기에서는 또 엄청나게 연기 지도를 했어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연기 싸움이었습니다. 연기자들의 연기 싸움. 그런데 이게 둘 다 이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얼핏 조금씩 참모진들이 알려준 대로 못하고 흥분하긴 했는데 그게 전반전에서는 그래도 비슷하게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워낙에 해리스가 더 가벼운 모습이 그걸 못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반전에 해리스가 그걸 잘 참아내니까 중반까지는 해리스가 너무 잘한다 그런 평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후반에서는 전쟁 문제 자체가 제일 컸다고 보고요. 전쟁 문제에서 해리스가 어떻게 그 논리적으로 방어하기가 힘든 그런 의제들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해리스가 더 흔들렸고 트럼프는 오히려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굉장히 오히려 트럼프가 원래 그런 인물이 아닌데 굉장히 의젓하고 믿음직하고 쿨한 모습이 계속 나와버렸고요. 해리스가 후반부에 가서는 흔들리면서 가볍게 이렇게 막 눈빛도 흔들리고 표정도 흔들리면서 이미지가 좀 많이 깎였다고 봅니다. 자, 대중들에게 얼핏 각인되는 이미지의 디테일 싸움인데요. 이것은 흔히들 그런 얘기 있죠.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된다고. 오늘 이미지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부동층한테 그런 식으로 이미지 싸움인데 어느 한쪽의 이미지가 지도자에 맞는 그런 이미지로 오늘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약이고 뭐고 뭐 낙태법이 옳고 그리고 그런 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미지 싸움이 중요함. 첫인상이 3초 안에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나 안 들어오죠. 그냥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 메이킹, 연기 지도해가지고 그런 쿨한 딱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연기,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얘기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영어로 subliminal stimuli 뭐 이런 얘기 하던데요. 이제 subliminal stimuli 이게 뭐냐 뭐 우리가 영화 프레임에도 뭐 1초에 뭐 60프레임 이렇게 다 필름이 들어왔는데 그 사이사이 한 컷에다가 뭐 이렇게 광고 문구 하나를 이렇게 넣으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눈은 못 봐도 계속 그렇게 넣으면은 뇌가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떤 광고 효과가 난다.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데서 나온 건데 결국은 하나하나의 디테일, 모션, 제스처, 손 제스처, 자세, 표정, 그 다음에 중간중간 그 말할 때 어떤 쉬어가면서 뭔가를 강조하는 거, 요런 거 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고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고대 아카데미에서도 항상 가르치는 게 웅변술, 그 다음에 수사학, 그런 건 기본이었죠. 대중들을 움직이는 귀족들은 그런 걸 기본으로 배우게 돼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우리나라도 실제 예전에 그랬고요. 이제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게 없어갖고 난리가 났지만요. 예. 사실 오늘 그런 싸움이었다. 대중들의 그런 이미지. 그런 거를 미국 역사상 제일 잘한 대통령들 뭐 여러 명 있지만 뭐 링컨도 있고 뭐 레이건도 있고 뭐 그러지만 사실은 뭐 가장 최근에는 오바마가 끝장판이었죠. 끝판 대장이었죠. 오바마 저번에 그 해리스 지지 연설할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영화 배우죠. 모든 그 주머니에 한 손 넣고 단어 하면서 손 한 번씩 딱 책상 때리면서 모든 그 이거에 아주 최고의 연기자죠. 그런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 두 사람들이 그거를 이번에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해리스는 어떤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나 한번 디테일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게 좀 재밌습니다. 처음에 해리스는 연설 시작하자마자 해리스가 먼저 더 빠른 걸음으로 트럼프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와가지고 가운데가 아니라 먼저 와서 해리스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자고. 악수를 하고 딱 됐죠.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대인배적인 모습이면서 동시에 내가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한다는 게 그녀가 트럼프하고 동격의 지위이거나 혹은 더 윗사람, 손윗사람, 윗레벨의 상급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갖고 처음에 이미지를 심어준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땐 다 참모진이 지금 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예전처럼 막 그렇게 크게 막 나 못 살겠어 막 내가 못 살아 죽겠어 막 우리가 막 찡그리면서 인상 쓰면서 막 리액션 크게 하는 것처럼 그게 해리스가 항상 그러시는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크게 표정을 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시종일관 진지하고 근엄하고 가볍지 않고 무게감 있는 그런 표정을 제스처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해리스에 대해서 가장 약점으로 느껴지던 그녀의 가벼움이 이번 토론에서는 청취자들이 아우 역시 저 여자는 조금 이런 게 좀 그래 그런 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했고 실제로 좋은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캡처해서 제가 그때 사진들 좀 가져왔습니다. 예전하고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 평소의 그녀의 모습 그리고 우려했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 즉 진지하고 가볍지 않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평소보다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뒤로 갈수록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토론이 잘 안 풀리니까 흥분하면서 그 목소리 이상하게 그 바이브레이션 없는 것 같이 고음에서 이렇게 떨리는 거, 높아지는 거, 하이톤으로 가면서 떨리는 거, 이런 일이 몇 번 잦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 보니까 자신 감정 조절을 평소에도 잘 하지 못한다는 거는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성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토론이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반론이 막 이어지니까 후반부에는 참지 못하고 진지하게 가만히 이렇게 쿨하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표정이 막 다시 예전 뭐 유세 현장 있을 때처럼 크게 출렁이고 막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막 혼잣말을 중얼중얼하면서 탄식하고 이런 거를 막 하더라고요. 이게 특히 후반부에 전쟁 문제 다루면서 수세에 몰릴 때 더 심해져 가지고 이때는 굉장히 그녀의 눈빛과 표정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총평을 하자면 미리 참모진들한테 코치받은 대로 그래도 평소와는 달리 잘 참았다고 보입니다. 예전과 같은 큰 한숨,
큰 억양 변화, 목소리가 막 크게 떨리는 거, 크게 고개를 저으면서 손살에 치는 거, 그런 모습들은 사실 리더의 모습은 아니고 만년 2인자들, 잘해야 보스 밑에 사천왕들이 하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그런 게 비교적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은. 그래서 평가를 내리자면 해리스 특유의 약점을 비교적 잘 감추었습니다. 예. 미국의 미래를 맡길 인물로서 그 카리스마와 이미지가 자신도 트럼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한 모습이 과거 그녀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기대 이상의 모습이었고 또 신선했기 때문에 언론들은 처음 초반부에 이 같은 사실에 주목하면서 해리스가 잘하고 있다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트럼프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늘 노력을 했는데 트럼프의 카리스마와 무게감을 절대 능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굉장히 잘했는데 이번 토론에서 일부러 그의 근엄하고 쉽게 동요되지 않는 모습, 하지만 근엄하지만 너무 그 똠방각하처럼 말도 안 되는 꼰대로서 막 보기 싫게 근엄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엔.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말이 와도 트럼프가 이번에는 끝까지 여유있게 참고 들어주는 모습, 일부러 연출했습니다. 이것도 참모진들이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더 잘 선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녀가 여유있는 척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의 약점, 막 좀 흥분해가지고 막 막말하고 없는 얘기하고 막 인신공격하고 막 해리스 말 끊고 들어오고 그런 모습을 유도를 하려고 했을 텐데 트럼프가 미리부터 그 공격 포인트를 예상하고 나서 토론 내내 굉장히 조심스럽게 철벽 방어를 치고 그 방어 자세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방어적이다, 수세에 몰렸다 그런 말도 처음에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늘 해리스가 트럼프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측의 이미지 메이킹은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볼 때 예전 같은 그 트럼프 특유의 그 턱을 쭉 앞으로 내밀고 입을 삐쭉 내밀고 그 띠꺼운 표정, 굉장히 띠꺼운 표정과 그 모습을 안 보이려고 굉장히 표정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참 보기 힘들었던 여유 있고 관용 있는 모션, 나한테 뭔 얘기를 해도 내가 여유 있게 들어준다. 싫은 티 안 내고 그런 표정으로 일관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는데 실제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놀랬습니다. 트럼프도 맘만 먹으면 실제로 이런 점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구나. 좀 놀랬고요. 물론 간혹 화를 참지 못하고 꼭 억누르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그걸 실제로 끝까지 억누르고 참았어요. 평소와 비교하면 거의 천사였습니다. 또 자신에게 계속 독재자라는 비난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후반부에는 이제 여유있게 웃기만 하면서 그냥 넘기기도 했습니다. 예. 요건 아마 참모진이 딕테이터, 독재자 얘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반응해라라고 연기 지도를 좀 연습을 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점에서 해리스보다 사실 노련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리스 진영은 이번에 트럼프에 대한 비난, 인신공격성 발언 등을 하게 될 때 트럼프가 틀림없이 예전처럼 바이든하고 토론할 때처럼 쉽게 흥분할 거다. 자기 말만 할 거다. 그래서 절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폄하 같은 거를 용인하려고 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발끈하면서 나오는 와중에 나오게 될 트럼프의 막말, 말실수, 꽁대감 같은 모습 그런 게 노출되기를 굉장히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 토론하고 달리 옵션을 좀 바뀌었죠. 그 옵션이 뭐였냐면은 상대방이 반론하는 시간에도 이쪽이 말할 타임입니다 하면 상대편 마이크를 끄는 게 아니라 계속 양쪽의 마이크를 다 켜둡니다. 그래서 이쪽이 반론하는 시간에도 이쪽도 끼어들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이크를 다 온으로 켜놓는 걸로 이번에 이 싸움 옵션을 변경을 해놨었거든요. 해리스가 그러자고 했어요. 해리스 측에서. 이제 트럼프의 막말이나 그런 꼰대 같은 모습이 나오기를 바랬던 거겠죠. 그런데 트럼프 진영도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산전수전 다 겪고 해리스하고 다르게 TV 대선 토론을 트럼프는 이미 여러 번 수차례 해봤습니다. 유경험자죠. 특히 그는 이번 토론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불법 이민자들이 뭐 오하이오주의 뭐 저 스프링필드나 뭐 이런 등지에서 지금 불법 이민자들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의 그 반려견, 반려묘, 개와 고양이도 잡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 할 때 참 택도 없는 또 가짜뉴스 얘기한다 하고 막 해리스가 트럼프를 자극을 했어요. 막 노골적으로 그를 조롱하고 비꼬면서 감정적으로 흐트러지고 막 발끈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유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는 이런 조롱들에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다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절대 선을 넘는 과격한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참모진의 조언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나와가지고 자기 색깔을 주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그건 또 그만큼 해리스 돌풍을 트럼프 자신도 겉으로는 뭐 그녀는 쉽다, 상대하기 쉽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 내가 진짜 잘해야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할 때도 예전과 달리 이렇게 여유 있는 표정을 지어요. 자기가 생각할 땐 그건 전혀 아니다고 막 화내는 표정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발언 시간에 오히려 해리스가 그런 끝까지 그 연기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미지 메이킹을 막판에 흔들려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반론하는 시간에 그의 주장을 옆에서 들으면서 오히려 해리스가 그걸 못 견디고 양쪽 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발언 도중에 계속 끼어들거나 영어로 막 come on 하면서 막 that's not true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막 추임새 넣으면서 고개를 이거를 오히려 트럼프가 하지 않고 해리스가 했습니다. 뒤에 그런 모습을 오히려 해리스 쪽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집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그 토론 대선 영상에서 그런 이미지 메이킹들 어떤 식으로 대중들한테 이미지를 주는데 1점 따고 1점 잃고 했나 그 재밌는 순간들을 몇 개를 모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등장신입니다. Kamala Harris. Let's have a good debate. Have fun. Thank you. 네, 카멜라 해리스가 먼저 트럼프 쪽에 가가지고 먼저 악수를 청하고 굉장히 대인배적이면서 윗사람인 것 같은 어떤 이미지를 처음부터 심고 들어가죠.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서로가 이제 공격을 하면서 트럼프가 내가 들어보니까 저기 뭐 강원도 어디에서는 그 불법 이민자들이 하도 많이 넘어와가지고 식량을 강탈하는데 사람들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잡아갖고 먹는다는 얘기가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고 심각하다. 이게 다 바이든하고 해리스가 잘못했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사회자가 끼어드는데 자기들의 그 공신력 있는 뉴스에 의하면 그거는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고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리스도 잘 됐다는 듯이 지금 트럼프를 굉장히 막 옆에서 조롱하면서 어이가 없다라는 미친 영감 같은 미친 노인네 하면서 이렇게 막 옆에서 쪼갭니다. 사실 여기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흥분했어야 되는데 흥분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딱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아직 증거가 없는 얘기다. 뜬소문일 수 있다 하는데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하냐면 하지만 나는 분명히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텔레비전에서 봤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렇게 비웃으면서 어떤 식이었냐면 당신들은 특히 해리스는 옆에서 막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라고 비웃고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한 얘기다. 이렇게 되면은 해리스는 그 지역 주민들을 완전 X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해리스가 반응을 하면 안 됐죠, 사실은. 해리스가 들으면서 저렇게 막 해픈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됐고 그런 소리가 있는 걸 들었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진짜 증거는 없다. 혹은 와전되인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점잖게 반응을 하고 자기 원론에 몰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트럼프를 공격한다는 게 오히려 지금 보면은 나중에 트럼프가 그쪽에서 그렇게 실제 얘기한 사람이 있고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우리가
직접 좀 더 취재해보고 알아보면은 그거는 사실이 어떤지는 그때 가서 드러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진중하게 딱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해리스가 이제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는 좀 더 웃긴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오히려 그 트럼프를 공격하려다가 역공을 당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Not going to be Aurora or Springfield. A lot of towns don't want to talk about it because they're so embarrassed by it.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스프링필드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개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인데 동네 창피해서 말도 잘 못한다. 근데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굉장히 쪼개고 있죠. 해리스가 옆에서.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And this is what's happening in our country. And it's a shame. No policy. 자, 이게 이 뒷부분은 좀 안 나왔는데 또 이제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려고 지금 해리스가 저렇게 과장된 평소에 이제 저런 거 참모진이 저런 표정 제스처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 또 한 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자가 그런 일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있다 말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지역 주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와전된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크게 화를 안 내고. 그래서 해리스가 그때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그 정말로 뭔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뭐 미친 사람 취급하는 모습을 잠깐 자기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오히려 트럼프를 공격하려다가 해리스가 지금 마이너스 1점 먹은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사람들 말을 진중하게 터무니없는 얘기 같아도 일단 잘 들어주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렸어요. 3 years ago and 4 years ago is out the window. She's going to my philosophy now. In fact, I was going to send her a MAGA hat. She's gone to my philosophy. But if she ever got elected, she'd change it. And it will be the end of our country. She's a Marxist. Everybody knows she's a Marxist. Her father's a Marxist professor in economics. And he taught her well. But when you look at... 자, 여기에서도 해리스가 저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이 나오고 하더라도 참모진들이 틀림없이 그 주의를 줬을 텐데 저런 모습은 리더로서의 어떤 그 진중한 모습 이제 여기에서 상당히 좀 마이너스가 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이없는 소리를 한다는 걸 부각시키면서 뭔가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진중하고 무게감 있지 못한 그 미국에선 카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김여사. 그것처럼 그 전형적인 어떤 스테레오타입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거 그렇게 참모진들이 단속을 했어도 지금 해리스가 참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얼핏 나오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후반부에 제가 볼 땐 가장 큰 승부처였던 전쟁 문제가 나오는데 전쟁 문제에서부터 이제 해리스가 굉장히 크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밀린다는 걸 자기도 느끼니까 감정 조절에 다시 조금씩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What's going on in the Middle East? This would have never happened. I will get that settled and fast, and I'll get the war with Ukraine and Russia ended. If I'm president-elect, I'll get it done before even president. 요거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날 때가 지금 그동안 이제 얘네들이 한 일을 봐라. 그 앞에는 안 나왔는데 정말 실패한 거 쭉 보여주고 자기가 되면은 뭐 이제 되자마자 모든 걸 다 종전하고 휴전시키고 우리나라 쓸데없는 돈도 안 가고 괜히 사람들이 죽는 일 같은 거 없이 만들겠다. 이런 얘기. 얘네들은 약하니까 못하지만 나는 강한 지도자이고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나의 그런 카리스마에 따르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서 금방 휴전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쭉 나온 전쟁 얘기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못 보여줘가지고 트럼프가 이미 지금 해리스가 심리가 많이 흔들리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전까지 전반부에 잘 보여주던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을 이제 후반부에 못 보여주게 됩니다. Vice President Harris, he says you hate Israel.
That's absolutely not true. I have my entire career and life supported Israel and the Israeli people. He knows that. He's trying to, again, divide and distract from the reality, which is it is very well known that Donald Trump is weak and wrong o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t is well 여기서 이제 반론을 하려고 자기가 자꾸 약한 이미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약한 이미지, 위크라는 말을 계속 전략적으로 트럼프가 쓰고요. 자기에 대해서는 스트롱이란 말을 자꾸 쓰는데 여기서 굉장히 밀리는 걸 해리스가 느끼고 이제 트럼프가 잘못된 그런 건 진짜 스트롱한 게 아니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사실은 위크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미 지금 심리적으로 트럼프가 우위에 지금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예전 같은 막 발끈하지 않고 굉장히 그 말을 굉장히 미국 사람들 쿨한 거 좋아하죠. 쿨하게 받아넘깁니다. 나는 이제 너하고 급이 다르다 그런 거죠. 자기 비난할 때 오히려 예, 아주 멋진 모습, 어떻게 좀 선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 보시죠. known that he admires dictators, wants to be a dictator on day one, according to himself. It is well known that he said of Putin that he can do whatever the hell he wants and go into Ukraine. It is well known that he said when Russia went into Ukraine, it was brilliant.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and it is absolutely well known. 와, 이제 심지어 트럼프가 이제 해리스가 계속 공격을 하는데도 트럼프가 굉장히 계속 여유 있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또 한 번 이거 전반부에도 했었는데 후반부에도 계속 독재자들과 친하다. 독재자 이미지. 그 심지어 김정은하고 서로 연애 편지,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사이다. 막 이런 말까지 한다. 근데 트럼프가 반응을 안 하죠. 정말 여유 있게 넘어가죠. 그리고 지금 보면 해리스 그 특유의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떨리는 음색들이 나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열쇠에 몰려 있죠. That these dictators and autocrats are rooting for you to be president again because they're so clear. They can manipulate you with flattery and favors. And that is why 저 여유 있는 반응 so 보세요. many military leaders who you have worked with have told me you are a disgrace. That is why we understand that we have to have a president who is not consistently weak and wrong on Vice national President security, Harris. including the importance of upholding and respecting in highest regard our 다 military. Vice 들어줍니다. President 이렇게. Harris, thank you.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데도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죠. 굉장히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모습 아마 연습시킨 거일 텐데 다 들어주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그 재임 시절에 전임 시절에 이 주변에 있던 모든 그 참모진들 국방 안보 요런 쪽에서도 전부 트럼프하고 일 같이 못하겠다 하고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평가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냐. 이제 그런 공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진짜 또 멋지게 방어를 합니다. And she's the one that caused it. That's weak on national security by allowing every nation last month for the year, 168 different countries sending people into our country. Their crime rates are way down. Putin endorsed her last week, said, I hope she wins. And I think he meant it because what he's gotten away happened with me. The leaders of 오히려 other 해리스가 countries 의연하게 think that they're 대처를 weak 못하죠, and 지금. incompetent, and they are. They're grossly incompetent. And I just ask one question. Why does Biden go in and kill the Keystone Pipeline and approve the single biggest deal that Russia's ever made, Nord Stream 2, the biggest pipeline anywhere in the world going to Germany and all over Europe? Because they're weak and they're ineffective. 예전에 노드스트림 관도 나는 다 이제 건설 못하게 막았는데 왜 그게 결국 건설되게 만들었냐. 바이든이 결국은 약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굉장히 선방을 잘합니다. 전쟁 문제에서 굉장히 크게 밀렸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노력하던 이미지들이 흐트러졌어요. 누가 더 의지할 만한 리더이고 강력한 리더인가라는 이미지가 전쟁 문제에서 굉장히 좀 승패가 좀 많이 갈린 걸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후반부에는 점점 이제 심리적으로 열세에 몰리면서 해리스가 이제 이미지 관리를 잘 못했고요.
트럼프는 오히려 기세를 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후반부에 인신공격적으로 먼저 화제를 돌면서 몰아간 게 해리스 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국민들을 자꾸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한다. 이런 사람을 민주주의 대선 후보로 만들면 되겠냐.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이 트럼프의 이 대응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지금 이제 트럼프는 많아져 가지고 이걸 또 멋지게 반격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Guardrails, because certainly we know now the court won't stop him. We know J.D. Vance is not going to stop him. It's up to the American people Vice to President stop Harris. him. Thank you. Lindsay? Vice President Harris, in your last run for president, This is the one that weaponized, not me. She weaponized. I probably took a bullet to the head because of the things that they say about me. They talk about democracy. I'm a threat to democracy. They're the threat to democracy with a President fake Trump. Russia investigation We do have a lot to that get. went nowhere. We have a 여기서도 이제 한 방 크게 먹었다고 보이는데 해리스가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나 다 들으셨죠? 정말로 사람들을 분열하고 갈라치기 하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게 미국을 반으로 가르는 게 누구냐? 바로 저쪽이다. 나에 대해서 계속 러시아 하면서 나를 적성국하고 같은 편인 것처럼 몰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나한테 암살을 시도하는 총알을 쐈던 사람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 유례 없는 이 총알 암살 시도 사건까지 나오게 만든 건 모두 저쪽의 이런 반응들 때문이다. 이렇게 멋지게 방어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누가 미래를 위해 적절한 지도자이겠는가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트럼프는 시종일관 바이든과 해리스가 약한 위크한 지도자들이어서 리더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 자신은 강한 스트롱한 지도자라고 계속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끝났습니다. 해리스가 이에 이제 미리 자기가 준비해온 진짜 강한 지도자란 건 사실은 우정을 갖춘 리더를 의미한다. 이런 말로 했지만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는 못했고요. 더구나 이제 후반부 끝으로 갈수록 이미 심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해리스가 마지막에 마무리에서도 끝마무리하면서 딱 강하고 이 정갈하게 단정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전반부하고 다르게 의젓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반대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트럼프하고 대조되면서 이제 그녀의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진짜 어떤 사람인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 이미지를 이번 TV를 통해서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대통령 후보감보다는 역시 잘해야 그 옆에서 보좌해주는 부통령감이 적당하지 않나 그런 모습을 좀 심어주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Either you pay up or we're not going to protect you anymore. So that's maybe one of the reasons they don't like me as much as they like weak people. But you take a look at what's happening. 저런 We're in 해리스 for 표정 좋지 250 않죠. to 275 billion. They're into 감정을- 100 to 150. They should be 감정을 조절 못하고 이미 심리적으로 진 것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동요하는 모습이. forced to equalize. With that being said, I want to get the war settled. I know Zelensky very well and I know Putin very well. I have a good relationship and they respect your president, okay? They respect me. They don't respect Biden. How would you respect him? Why? For what reason? He hasn't even made a phone call in 2 years to Putin, hasn't spoken to anybody. They don't even try and get it. That is a war that's dying to be settled. I will get it settled before I even become president. If I win, when I'm president-elect, and what I'll do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제 평가가 저 개인적인 평가지 전체 뭐 다른 사람 더 많은 대중들이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에서 항상 보는 것도 시장 자체 표면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기축통합 큰 세력들이 먼저 한 분기 반기별로 앞서가지고 어떤 식으로 흐름을 자기들이 예상을 하고 가는가 그 자취를 먼저 좀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이벤트인 대선전 토론도
뭐 앞으로도 이제 토론 한 번 더 남았고 또 2달 동안 또 우리가 예상 못한 어떤 이벤트들이 터지면서 선거 전에 또 어떤 막대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 해도 일단 첫 번째 오늘 대선 토론만 봤을 때 대중들이 어떻게 느끼고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하냐 그거하고는 별개로 큰 어떤 그 세력들과 큰 손들이 볼 때는 이거 해리스로서 지금 트럼프를 맞다이 하면서 지금 2달 동안 끌고 가는데 그렇게 승기가 많이 보이지는 않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 우리가 전적으로 뒤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슬슬 마스터 플랜 B의 어떤 그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를 대비한 의도적인 어떤 그런 안 좋은 보따리들도 슬슬 하나씩 더 세팅을 확실하게 해나가야겠구나 하고 그런 쪽으로 자극을 하지 않을까. 일단은 오늘까지는 저도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조금 보이네요. 앞으로 또 이제 이게 자산시장과 대중들한테 어떤 식으로 평가가 녹아들면서 나오는가 보면서 또 그 뒷얘기들 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 또 여전히 긴 얘기 다 들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